대문 너머 어른 집에 안 계시니? 라는 질문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셨나요?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저 질문에는 안 계세요 라고 대답한다는 어느 게시판의 글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어른 집에 안 계시니? 이 질문만 다시 떠올린 건데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그 시절이 떠올라서인지, 어른이 아니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귀찮은 일을 어른들이 대신 해주던 시간이 그리워서인지. 다음번엔 저도 어른 집에 안 계세요 말해봐야겠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거미의 어른아이 듣고 왔습니다. 예전엔 그 주로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문 두드리고 어른 집에 안 계시니? 라고 물어보는 풍경이 굉장히 낯익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없겠죠? 못 본 것 같아요 잘. 오상훈님께서 안녕하세요, 지웅이네 집이죠? 저 지웅이 친구 상훈인데요. 지웅이 있어요? 라고 전화해줄 배우던 시절도 생각이 나네요. 집 전화가 거의 없으니까 이런 교육도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기도 하네요. 집 전화가 이제 정말 없죠. 오상훈님 수분 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자, 허지훈쇼 초특급 이벤트 무려 160마리의 치킨을 나눠드리는 웅디가 쏜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해서 3일 남은 거죠. 자, 허지웅쇼 널리 홍보한 인증샷 보내주시거나 허지웅쇼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 애정도 이런 것들 이야기 정리해서 말머리 치킨 달고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전해드릴 거고요. 되도록 좀 많이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 좀 몰아쓰리는 것보다 한 분당 한 마리씩 해서 남은 걸 좀 분배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선물 이미 여러 번 받아가신 분들은 제가 이거 아이콘이 색깔이 달라서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번엔 좀 참아주시고, 진짜 못 받았다 근데 진짜 섭섭하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런 분들 저 게시판에 4부 때 지금 남기시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4부 때 게시판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어지간하면 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4부뿐만 아니라 1, 2, 3부에서도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12시엔 허지웅쇼라고 답변 잘 부탁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봅니다. 손예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대 시대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강원도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도가 이제 첫 삽을 뜬 건데요. 첫 삽. 네, 이렇게 되면요. 완공되면요. 우리가 승용차로 이동하는 거에 비해서 1시간 20분이나 단축이 되는 거래요. 와. 진짜 엄청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속초를 1시간대 가는 거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2027년에 개통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야, 막 점심은 속초. 막 이런 거 아니야? 마치 나 오늘 우동 먹으러 일본 가려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 대단하네요. 네네. 2027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백내장 건강정보로 준비를 했습니다. 백내장. 네, 얼마 전에 바로 세계 시력의 날이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1위도 백내장이라고 해서 제가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네네. 소식이 있더라고요. 일단 백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쉽게 얘기를 하면 마치 안개가 눈앞에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마치 우리가 이제 카메라 사진 찍을 때
때 렌즈에 지문 같은 거 묻어 있으면 초점도 안 맞고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져 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휴대전화 보죠, 컴퓨터 보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20, 30대 사이에서도 백내장이 보이는 데이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예방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녹내장 등의 합병증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거 심하게 되면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명 원인의 40% 이상이 백내장이라고 하니까 이거 좀 무섭더라고요. 40%요? 네네. 거의 절반이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무섭죠. 예. 하지만 백내장 자체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질환은 아니라서 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좀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좀 더디니까 확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잖아요. 그것처럼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 네.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던 게 제가 이제 노안이 좀 빨리 와서 네. 안경을 이렇게 안 쓰면은 네. 먼 건 상관없는데 안경 안 쓰면 가까운 글씨는 잘 못 보는데 네. 이 노안이랑 되게 증상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뿌옇게 포인트라고. 보이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노안은 가까운 거를 위해서 우리가 돋보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백내장은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먼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먼 것도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흐리니까 어떤 것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돋보기를 껴도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나는 밝은 곳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더 잘 보인다. 라고 하신다면 이게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라고 하니까 바로바로 병원을 꼭 가보셔야겠습니다. 전혀 몰랐어. 네네. 이건 완전 그러니까 노안이랑 완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 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진짜 노안 오면은 밝은 곳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오. 어두우면 많이 안 보이고. 네. 정반대네요. 오히려 반대인 거죠.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평소에 우리가 눈 건강 지키려면 뭘 먹어야 되나요?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달걀이랑 블루베리 그리고 기름진 생선이 눈에 좋은 건강 대표 음식이라고 해요. 기름진 생선. 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메가3가 많아서 네, 그런 거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음식보다는 이 근본적인 치료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 조금이라도 증상 있다 싶으면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당신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인가요? 입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안에서 웃는 뭐 이런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예. 이 웃는 얼굴로 이제 마스크를 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계속 웃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누가 처음에 뭐 이런 말을 붙였나요? 있어요. 일본의 나스메 마코토 교수가 처음으로 만든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요런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슬픈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런 거를 잘 표출하지 못하는 걸 얘기한대요. 직장에서 이런 일 많이 있겠네요. 특히나 감정 노동자들. 고객한테 늘 웃어야 되는. 맞아요. 죄송해요 고객님. 좋은 하루 되세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고객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맞아. 손질내면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이러면서. 슬프네 갑자기.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항상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항상 친절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도 항상 웃어야 된다. 이런 강박에 좀 시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억지로라도 웃어라. 근데 실제로 이 과학적으로 가짜 웃음을 지어도 건강해진다라는 근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강박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내 감정은 대체 어떤 거지? 나 지금 슬픈 건가? 기쁜 건가?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 자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증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조건 최대한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거 약간 SNS 부작용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하려고. 왜냐면 이제는 SNS 보급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은 뭔가 저 사람은 이류. 맞아. 저 사람은 좀
떨어진 사람. 에,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뒤처진 사람. 어이가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감정을 내가 자유자재로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증상을 앓고 있을 확률도 있으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가짜 웃음을 지어도 건강해진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 표본 수가 좀 적어서 문제가 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가짜 웃음이 좋을 리가 있나 좀 싶기도 하고요. 그럼요.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 희노애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슬플 때는 슬픈 거 티내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수술 1위인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2번 백내장, 3번 골절. 오늘 뭔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에이? 선정답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백지영의 사랑 하나면 돼,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백내장이었고요. 조심해야겠죠. 선정답자 박창훈님 9756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4702 2289 쓰시는 분 그리고 나재희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참여 해주시고요. 문제 나오면 바로 답 보내주셔서 선물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합니다. 다음 달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죠? 역사 속 공놀이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선킴 교수 박광일 작가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상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갓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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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올레 오늘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그랬군요.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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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레 특정 어떤 통신사에서 오신 줄 알고 제가. 아이 뭔 홍혜경님께서 역계 썬킴 역귀 박광일님 이게 역사 개그맨 역사 귀요미 너무 좋아요. 진짜 귀여우세요. 썬킴님 헤어스타일은 지금 당장 옆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러네. 뭐 머리가 그래도 있을 때 여러 가지 시도해봐야죠. 우리 어르신들이 저런 머리를 보고 예전에는 다들 그런 말씀하셨죠. 소가 핥았냐. 아침에 좀 핥히고 오셨어요? 이거 참 이게 왕년에는 핑클 파마라고 불렸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거? 핑클 파마 아닌 것 같은데? 핑클 파마가 그게 웨이브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이 웨이브를요 파마를 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수제로 포마드로 제가 연출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 관심 없습니다. 홍희경님 솔트크림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임유리님께서 히스토리 월드 덕분에 똑똑하다는 소리 들어서 기분 좋다고 일전에 삼천궁녀 의자왕 이야기를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랑 언니한테 해드렸다가 또 친척들 모였다고 사촌동생 조카한테도 해줬대요. 그 명절 때 보통 그 집안 어르신 만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때 이거 가지고 토제를 쓰시다니까. 삼촌 국녀 스토리 아십니까요? 근데 또 그때 재밌었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날 그 삼천궁녀 의자왕에 대한 우리가 보통 익히 알고 있는 그게 사실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광일 작가님이
아주 선명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또 그 백제 유적 관련한 포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하러 갔는데 예. 그거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잘못된 어떤 사실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 잘못된 역사적 사실. 그렇죠. 그래서 문학이 역사를 먹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문학으로는 표현으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에서 이게 계속 쓰인다면은 부여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 이미지를 없애는 데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그 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뭐 그 낙화암 뭐 이렇게 슬픈 이야기 이런 얘기 틀지 말고 좀 발랄한 노래 좀 틀어주시면 그럼 부여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 더 활기차게 넘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거기서 3천 명이 진짜 떨어졌으면은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이 그냥 튀어가지고 다 어디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아주 나중에 못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네, 그 위에 이렇게 딱 뛰어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화의 것처럼 낙화암 위에 3,000명 못 올라간다니까 좁아가지고 거기 가보세요 진짜. 100명 200명도 못 올라가.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달에 월드컵이 열려요. 카타르 월드컵. 제가 근데 이 월드컵에 관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2002년도도 그랬어요? 2002년도에 관심 있었지. 왜냐면 그렇지. 그때 젊었으니까. 지금도 그리고 나도 젊었어 그때. 그때는 전역했어. 제대하자마자 월드컵이라 그때는 막 뭐. 야 강남역에서 내가 그 경기를 봤는데 예. 사람들이 내 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썬킴 쌤 차 위로.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저기요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찬대 좀 내려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래 대한민국. 진짜로? 진짜로. 오, 저는 이거. 외근 나갔다가 시청광장에서 막혀가지고 결국 못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때 이제 미국하고 경기가 있을 때인데 그때가 낮 경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2002년이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태어났던 20년 아이들이 전이야. 지금 성인이에요, 성인. 20년 전이야. 20년 전이야. 제가 그때 딱 제대하고 그 이대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 이제 그날은 사장님이 오후 영업을 종료하고 큰 대형 TV에 틀어주셔가지고 야. 그냥 보면서 그때 그 아르바이트하는 그 매장에서 같이 사귀던 여자애랑 손 꼭 붙잡고 혹시 그분 이 방송 안 듣고 계시나 봐요. 뭐 어때 20년 전인데 잘 헤어졌어. 잘 사귀고. 정말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아, 시간이 네. 너무 빨리 갑니다. 한 번만 더 오르면 박광희 작가님은 이제 칠순잔치 하셔야 돼요. 같이 아무튼 하시죠. 네. 올해 11월에 월드컵이 또 열린다고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겨울에 열리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역사 속 공놀이로 잡아봤어요. 역사 속의 공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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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월드컵 중계는 SBS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썬킴 쌤이 그래서 월드컵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거고 네. 네. 박가민 선생님이 그러면은 동아시아의 공놀이가 사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격구 그렇죠. 말 타고 하는 거, 예. 말 안 타고 하는 거. 말 타고 하는 거 말 안 타고 하는 거. 그래서 말 안 타고 하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삼국 유사에 등장하는 그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이렇게 공차기 하다가 옷고름이 떨어져서 그럼 잠시 저희 집에 들러서 우리 문희 보희 이러면서 이제 그 혼인을 하게 했던 그게 축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축국. 예, 이 축국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 타고 하는 격구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은 군사훈련이에요. 아, 그렇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 이 축구 같은 경우도 그 여러 가지 범주가 있기는 한데 김유신과 김춘추가 놀았던 거는 이거는 약간 변형된 축구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보통은 한 67명이 모여서 진을 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축구 하듯이 예. 3-4-3, 3-5-2 하는 방식으로 진용을 짜서 서로 상대방에게 공을 넣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처음에 중국의 전국시대 때 아마 크게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 전쟁이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이게 군사훈련보다는 재밌거든요. 아, 훈련보단 그냥 재미로 하게 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당 시대, 한나라 당나라를 넘어가면서 놀이로 바뀌어서 이제 그 놀이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축구의 골대가 지금의 미식 축구 골대랑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그 한나라나 당나라 때 축구 골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장대를 높이 세우고 장대 중간쯤에다가 그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공을 넣어서 들어가면은 점수를 얻는 방식. 진짜 미식축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미식축구는 그물 그 골대가 빼고. 위에 있으니까 예. 그 느낌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7명 또는 많을 때는 수십 명이 공을 차고 놀았다. 이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 삼국시대 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 역사책에 보면은 고구려,
백제, 특히 고구려 공 잘 찬다. 아 고구려 공 잘 찬다. 네, 이게 또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는 언제 찼다는 기록은 없는데 예. 잘 찬다. 이 잘 기록이 찬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중국에서도 어느 시기에는 놀이로 바뀌어 갖고 사실은 이제 언제 하냐면 봄에 한식이라든지 요때 이제 주로 이 축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례 행사처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해의 시작, 축제의 시작을 정월 대보름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김춘추랑 김유신이 그 축구를 한 그날이 정월 대보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한 해의 시작에 뭔가 새로운 어떤 기운을 북돋기 위한 행사로서 이 축구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얘기는 뭐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덜 알려졌지만 더 흥미로운 거는 격구가 될 것 같아서. 격구. 아 그러면은 축구에 대한 거는 그냥 앞서 소개해 주신 걸로 네네네, 끝내고 그 정도로. 예, 요거는 도입부 정도로 될 것 같은데 현재 어쨌든 축구하고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했던 이 축구는 아마 처음에는 백타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골대가 없이 서로 공을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제기차기랑 서로 주고받는 제기차기랑 비슷한 건데. 근데 그걸 공으로. 예, 그걸 백타라 그래갖고 골대가 없이 서로 이제 기회를 어떤 겨루는 그런 모습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야. 상상해 보니까 좀 웃긴데. 그렇죠. 그걸 이게 김유신이랑. 그러면 유신공 받으시오. 그러면 춘추공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슴으로. 자 드리블 갑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거.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는 그렇습니다. 거. 그런데 요 떨어뜨리지 않는 건데 처음엔 이걸 공으로 했는데 공이 생각보다 예전에는 힘들거든요. 만들기가. 그렇겠죠. 가죽에다가 그 안에 뭔가 털이나 깃털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짚을 넣어서 꿰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 만드는 게 힘드니까 나중에는 동전을 대충 얽어매가지고 헝겊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백타놀이를 하는 거예요. 발 아팠겠는데. 그게 제기예요. 그게 제기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기의 원형이 사실은 원래는 축국이라고 하는 공놀이에서 비롯된 거죠. 김유신이 했다는 그 축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것 때문에 원래 피파가 축구의 종주국가 오리지널은 영국으로 공식 인정을 했었어요. 종주국은 영국이고 본부는 프랑스에 있고. 본부는 프랑스에 있죠. 있고. 네. 근데 하도 중국이 축구를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다가 그러긴 아니 그러다가 이제 뭐 중국 시장도 이제 그 무시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피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중국 측에서도 저렇게 주장을 한다. 여기까지는 올라가 있어. 그래. 성공을 했어. 반 정도는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짜요. 중국 파이팅. 그래. 언젠간 뭐 올라가겠지 뭐. 어디요? 예선 피파에? 예선 통과하시라고. 근데 예. 방금 우리 어제 허 MC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각국마다 이제 그 풋볼 어소시에이션 FA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KFA가 있고 일본은 JFA가 있고 영국 축구협회는 뭔지 알아요? FA. DFA. 정관사 더 붙여가지고 유일한 축구협회다. 야 자신감 있어. 그러려니 해요. 근데 피파는 영국이니까 뭐. 프랑스가 주관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초반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난 좀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축구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그 내용이 처음에 영국이랑 프랑스랑 그거 가지고 이제 아웅다웅하는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제 피파가 이제 창설됐을 때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영국 축구협회 DFA가 아이고 짝퉁들끼리 잘 놀고 있네 이렇게 비웃었다고 하죠. 처음엔 참가도 안 했어요. 영국이 피파에.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죠. 이 얘기를 살짝 들으면서 3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은 우리 격구 얘기부터 격구 얘기. 네. 예. 사실은 이 격구 얘기를 통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격구 잘하면 나라 세운다. 격구를 잘하면 나라를 세운다? 그렇습니다. 아까 정작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축구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 축구를 한 분들은 그냥 왕 정도가 됐죠. 그냥 왕이 된 것이고. 태종 무열왕이 됐으니까 뭐 이제 성골계에서 진골계로 넘어가는 정도의 어떤 중요한 어떤 변혁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격구는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대체 어떤 분이 했길래?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격구 선수가 누구냐? 혹시 그분입니다. 이성계? 맞습니다. 이야 그래요? 네. 이게 이 조선왕조실록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태조 이성계가 그 나라를 세운 1392년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미 그때 나이가 57살이잖아요. 나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실록에 소위 말하는 그 태조 이성계의 어떤 그 연대계에는 포함이 안 되고 나중에 그분의 일생을 정리한 기록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별도의 기록입니다. 정사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실록에 이제 따로 그 부분이 있는데 실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따로 네, 날짜를 그 안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굳이 공민왕 5년 22살 때 이야기를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서특필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그게 세종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뭔데 그러지? 왜냐하면 용비어천가를 만드는데 예. 이 용비어천가의 기본적인 대구 형식이 중국에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왕들 조상들에게도 있었다. 요 얘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44절에 이른바 축구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노래하는 공을 마리에서 연달아 치자 두 지정에 노련한 국수들은 기뻐하도다. 이거는 당나라 얘기입니다. 당나라. 예, 그래서 당나라 이제 선종이 굉장히 그 격구를 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왕의 명령 받들어 공놀이하며 말 옆에서 공을 가로막으니 도성 사람들이 모두 놀라도다. 요게 바로 누구냐면은 태조 이성계 얘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왕의 명령 받들어 공놀이하는 사람이 태조 이성계라는 거예요. 이때 왕은 공민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그 태조의 그 22살 때 공민왕 5년 때 기사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실려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격구가 고려 때는 어마어마한 스포츠였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집 자식 그다음에 귀족이라면 격구 못하면 귀족이 아니에요. 약간 그 중세 시대 마상 시합 같은 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이 마상 시합하고 똑같아서 이게 단체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똑같네. 예, 말 안장 하나가 집 10채입니다. 안장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를 구한다면. 너무 심하네. 그러니까 있는 거를 구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귀족들만의 스포츠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이성계 이전에 이 격구 어떤 그 선수로서 유명했던 사람은 이의민 같은 이의민 예, 무신정권기의 정권을 재밌다. 이 이의민이 정권 잡고 나서 나 이제 격구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돈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격구를 마음껏 하고 싶어서 권력을 잡았다. 그렇죠. 고려 궁궐 안에는 아예 격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 궁궐 그 만월대를 보면은 구장이라 그래갖고 격구장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상설구장이 궁궐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뭐 공놀이가 뭐 이렇게 좋았을까? 아니 그래서 그 정조 이방과 같은 경우에도 난 정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맨날 했던 게 이거 폴로 격구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격구를 계속 이제 즐겼는데 공민왕 5년에 아마 조금 그 나라에 큰 행사가 있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번 큰 경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설 무대를 마련해요. 특설 무대 여태까지 궁궐 안에서 했는데 이거는 관객이 없잖아요. 길거리 칸막판에 만듭니다. 그래서 휘장을 쫙 치고요. 그래서 먼저 왕이 행차를 하고 공민왕이 행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쫙 도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열할 때 중요한 건 관객인데 그 관객의 일부분을 이루는 게 기녀들이에요. 그래서 기녀들이 술을 놓은 비단 장막을 자기 뒤편에다가 쫙 세웁니다. 이거 계속 설명을 들을수록 중세시대 마상시합이랑 너무 그렇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일종의 깃발일 수도 있고 휘장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것들을 기녀들이 쫙 세우죠. 그 두 장면을 동시에 두면은 너무 비슷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화려했으니까 고려시대에. 똑같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민왕이 이제 경기를 시작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공을 누가 놓느냐? 기녀가 공을 가운데 딱 놓으면 양쪽에 있던 두 개의 격구 팀이 서로 그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장시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고 달려와서 공을 구문에 넣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네. 나머지 얘기 우리 3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공놀이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다음 달 열리는 월드컵 최초로 중동 국가에서 열리는데요. 11월에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월드컵이 치러지는 이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수도가 도하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요르단, 2번 카타르, 3번 시리아. 힌트. 이게 뭐 힌트가 필요할까요? 아무리 봐도 정답이 카타. 아니 카타르 카타? 티키타카 헷갈려요. 티키카타인가? 그만하세요. 티키타카인가?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타카로 날려버릴 거야. 요거 우리 다음 때 들어요 이거?
아 들을 거예요. 요거 이 파키스탄 민요인 거 아시죠? 이게 샘플링이.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화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오렌지 카라멜의 까탈레나 앤플라잉의 옥탑방 두 곡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월드 박강일 작가, 선킹 교수 모시고 역사 속 공놀이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토리월드 다시 듣고 싶은 분들 팟캐스트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또 이런 거 읽어줘야지. 7685 쓰시는 분, 월드컵 어디 볼까 고민하다가 박지성, 배성재 조합이라고 해서 SBS로 찜했어요. 월드컵은 다 같이 할까요? SBS. 자, 박수. 이 정도 했으면은 인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드컵은 SBS죠. 예. 자, 우리 앞서서 격구 얘기 네. 듣고 있다가 우리 시간이 모자라 잠깐 끊었는데 네네. 어떤 장면이냐면은 우리 이성계가 네. 아직 그 공민왕 시절에 그렇습니다. 예, 격구에서 아주 그냥 그 빼어난 그 실력을 이제 뭐 막 1인자라고 보여주기 해야 되나? 직전 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2살인데 이때 이제 기록을 보면은 처음으로 관직을 얻었다.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관료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 격구 경기에 어떻게 보면 신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기록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기록에 따르면은 데뷔 무대에서 어마어마한 신공을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예. 태조는 이제 여기 태조라고 표칭을 해놨는데 태조는 즉시 위를 쳐다보고 누워 몸을 돌려서 공을 치니 이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격구가 말 위에서 하는 스포츠인데 몸을 돌려서. 말 위에서 누워서 몸을 돌렸다고? 그렇죠. 공이 위로 지나가니까. 달리는 말 위에서? 그렇죠. 매트릭스네. 그리고 야, 이게 가능해? 또 한편으로 그 다음 장면은 태조는 오른쪽 등자를 벗고 몸을 뒤집어 뒤로 타고 뒤로 타고 또 공을 맞춰서 이를 쳐서 문 밖으로 나가게 하니 온 나라 사람들이 몹시 놀라면서 전고에 이전에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장면이다라고 감탄함으로써 태조 이성계가 전국구 스타로 데뷔를 했다. 이때 나이가 22살. 22살. 예, 이때부터 이제 3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고려의 신하로서 예. 장군으로서 활동을 함으로써 그 명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시작은 사실 격구 스타. 시작은 격구였다라는 야. 스포츠 스타로서 출발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순신 장군 관련된 기록들도 이렇게 볼 때 보니까 그 무과 이 과목들에서 말 타고 이제 활 쏘는 시험들 있잖아요. 그때도 말 위에서 이제 현란하게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마상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다루는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김하병 중심으로 운용이 됐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격구 자체도 같이 그렇습니다. 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임진왜란 이후의 나라를 보면 기병이 눈에 띄지 않지만 임진왜란 전에는 주 병력이 기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마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격구만한 게 없다라고 하니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묵과시험은 뭐다? 격구다. 무조건 격구다. 네, 그래서 무과 시험이 격구다. 네, 묵과시험은 격구로 봤어요. 그래서 세종 때까지 격구를 심지어는 이거 한 과목만 보면 된다. 다른 거 안 보고? 뭐 활쏘기 그다음에 칼쓰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격구만 하면 된다. 세종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그랬다니까 또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네, 아니 그래서 운동방 하시는 분께서 고기나 드시라고 해요 그냥. 아니 그래서- 본인은 고기만 드시는 분이 너희들 운동해. 아니 그래서 세종대왕도 격구를 즐겼어요. 그 덩치에. 네, 그렇게 즐겼는데 문제는 그 격구가 기마 격구가 있고요. 예. 보격구라고 있습니다. 보격구? 걸어서 다니는 격구인데 이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으로 치면 필드 하키 같은 경우입니다. 필드 하키? 네. 그러니까 하키인데 이제 아이스 하키가 아니라 필드에서 그렇죠. 하는 하키로서 공을 서로 상대방 구문에 골문에 넣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건 말만 안 탄 거네. 이건 굉장히 격렬하죠.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 놓고요. 이렇게 톡 쳐서 골프인데? 미니 골프 같은 거. 그래서 세종대왕은 아마 후자 미니 골프를 치셨을 거다. 보격구를 즐기시면서 남자는 격구지 하면서 이렇게 치시지 않았을까. 하긴 그 왕이랑 그 몸을 부딪혀가면서 하는 그 보격구는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 태종하고 정종도 거의 격구 매니아예요. 보격구 아니면은 말격구, 기마격구요. 기마격구. 예, 그래서 정종 같은 경우 실록 기록이 사실은 2년 동안 제위에 있었고 또 별로 한 일이 없잖아요. 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격구하러 갔다.
또 격구하러 갔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립니다. 아이, 저희 정사를 돌보시오. 돌보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정종이 뭐라 그러면 아니 지금 온몸이 막혀서 잘 아시지 않소. 내가 무인인데 이 격구를 안 하면 난 죽소. 아 혈이 막혀가지고. 네, 혈이 막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신하들이 왕이 아파서 이 운동을 해야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지. 그래서 또 격구를 했다. 그리고 또 말리니까 또 몸이 아프다고 해서 격구를 했다. 니들이 말려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난 또 격구를 가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태종한테 양해하고 또 격구하러 갔다. 또 가고. 네. 그러니까 당시 무인으로서 이 격구는 진짜로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요. 다만 이제 세종 이후에 뭐 무인들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무예 중에서 선택해서 무과를 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굉장히 활발한 운동이 이렇게 상류층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 그러니까 그 이성계와 이성계 그 직계 후손들 그 뭐 이제 아들들 이런 분들까지는 진짜 격구랑 사냥 없었으면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무인들이잖아요. 다 무인들이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세종 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세자 수업을 받았지만 또 그 무인의 피가 형이었던 양녕에게는 또 또 넘어가 양녕한테 갔지. 있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세종 이전의 왕과 또 세종 이후의 왕, 또 성종 이후의 왕 이게 각각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역사를 실감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라는 게 참 못 속이는 거고. 수양대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양도 있고. 일부러 내가 이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늙고 병든 말을 골라 탄 거예요. 말이 쓰니까 아싸 이때다 덤블링을 해가서 탁 착지. 그분은 이제 그냥 타고난 정치인. 내가 보기에는 10대 이후로 그분은 그냥 정치인이야.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격구 얘기 재밌네. 그러니까. 나 그 보격구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네, 보격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아무리 20대 때라고 해도 말 위에서 그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뭔가 그 묘기를 이거는 조금 약간 그 믿기가 조금. 근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진짜로? 해요. 거의 왜냐하면 매트릭스인데? 그 시기에 뭐 한 10서너 그러니까 보통 몽골에서는 걷기 시작한 말을 탄다 그러잖아요. 예. 7, 8살에 말을 타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문화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말을 어떻게 보면 걷는 것보다 편하게 탔을 수 있지 않을까. 말에서 내리면 멀미안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상식 때문에 하나 여쭤보는 건데 이 격구가 외국의 폴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이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건가요? 대략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 한 15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페르시아에서 시작돼서 좌우로 퍼진 건가요? 그렇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고 또 그것이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를 통해서 서양으로 가고. 야,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폴로, 한쪽은 격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월드컵 이야기 들려주실 썬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예. 제가 중계를 해도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추천할까요? 박지성 씨 빠지고. 박지성 씨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아니야 넘어갑시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축구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거 아무거나 차면 그냥 축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다는 건 뭐 약간 그 어불성설이고 근데 현재 지금 축구의 룰과 규칙은 영국이 만든 거는 확실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축구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동네마다 우리 또 고스톱도 동네마다 다 룰이 다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잘 몰라. 그런 것 같이 영국에서도 지역마다 다 룰이 다르니까 이게 통일된 규칙을 만들자 해가지고 1863년에 사람들 지방에서 공 좀 찬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DFA예요. Football Association. 그때도 D를 붙였어요?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래. DFA. 붙인 다음에 1863년에는 뭘 했냐면은 룰을 정하자. 그러니까 대충 룰은 다 정해졌어요.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핸들링 문제. 이 공을 손으로 잡고 뛸 수가 있나 없나.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손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식축구가 갈리는 건가? 그러니까 거기서 결론은 뭐가 나왔냐면 손을 쓸 수 없다. 발로만 하자. 했더니 한 지방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왜 손을 못 쓰게 하냐? 왜 축구를 발로만 하나? 그렇지.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간 그 팀이 어떤 팀이냐면 원래 1823년부터 손과 발을 동시에 쓰는 축구를 하고 있던 지방이었어요. 그 지방에 한 학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하는 거의 종주 센터였어. 그 동네 이름이 럭비예요. 그래.
그래서 럭비가 동네 이름이 럭비예요. 동네 이름이 럭비고 거기다 학교 이름이 럭비 스쿨인데 럭비 스쿨이야. 럭비 스쿨이 그러면 우리는 왠지 지어낸 것 같은데. 검색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럭비 지방에 있는 럭비 스쿨에서 그럼 예. 우리는 손을 못 쓰게 하면 우리는 FA를 탈퇴하겠다 해서 럭비가 갈라져 나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축구 종주국이 됐잖아요. 아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그러면 그 럭비 지방에서 그냥만들이 갈라져 나와서 DFA에는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만의 룰을 가지고 축구를 따로 만든 거네. 럭비 리그를 따로 만든 거예요. 럭비 리그. 멋있다. 오케이. 다음 얘기. 자 그래가지고 이 럭비가 그 당시에 이제 빅토리아 시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축구가 이제 보급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 동네마다 각 국가마다 이 중구난방인 그 축구 룰을 하나로 통일할 뭐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영국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생각을 했어요. 이후에 지금 이후의 얘기죠. 이후에요. 예.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주도를 해가지고 190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파를 만들었는데 피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피파의 룰이 뭐였냐면 한 국가 한 FA예요. 그렇지. 한 국가당 한 축구 협회. 영국이 얘기를 한 거죠. 프랑스에서 위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우리가 지금 그 피파라는 걸 만들었는데 영국도 참가를 해라. 근데 영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벌써 축구 협회가 4개나 있다고. 우리가 원조인데 뭐 니들이 지금 나한테 가입을 하란 말아 이거 이 짝퉁들이. 야 우리 축구 협회 4개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거 다 가입시켜줘.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피파에서 거부를 해요. 안 된다. 이 룰은 룰이다. 그래? 빠이빠이. 우리 영국 빠질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요. 아 웃긴다. 그런 와중에 이제 잠깐 피파와 이제 영국의 그 통합 논의가 중단되는 계기가 1차 세계대전이 그렇습니다. 터져요. 예. 1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이제 피파고 무슨 FA고 뭐시기고 이제 논의가 끝나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전역에 그 축구라는 경기가 저 보급이 상당히 돼 있다는 거 증거가 뭐냐면 1914년 12월 24일 이미 서부 전선이 형성돼 가지고 치열한 참호전이 펼쳐지던 때였어요. 아, 지옥 같은 때. 지옥 같은 서부 전선.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돼. 그러니까요. 아우 참호전. 1914년 12월 24일 한쪽은 독일군 참호, 저쪽은 프랑스, 영국 연합군 참호.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요. 독일군 참호에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멋진 장면이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야. 내가 이거 좋아. 홀리 이힐베디히 야리 힐베디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장면을 늘 머릿속에 이렇게 자주 상상하면서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이상한 노래를 지금. 어쨌든 캐롤을 불렀는데 네, 캐롤을 불렀어. 영국 프랑스 참호 측에서도 이제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Holy night, great night. 양쪽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서로 살육전을 벌였던 이 두 양측이 나와요. 노맨스랜드라고 해서 그렇지. 중간에 있는 그 무인지대. 예.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말자 해서 다 같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캐롤을 부르고 그 다음 날 12월 25일 1914년도죠.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그 노맨스랜드에서 축구 예. 경기를 펼쳤다. 그거는 그 기록 사진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남아 예. 있어요. 예. 그때도 분데스리가가 셌나 봐. 독일이 이겼다고요. 3대2로. 네. 그러니까 1차 대전까지만 해도 그 참호전이 물론 이제 너무 그 참혹한 너무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이 1차 대전 이전의 전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족 사회의 낭만이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장착하고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의 전쟁에서는 이 어림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림도 없어. 이 허임 씨가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 전만 하더라도 대충 참호전이었는데 예. 1914년 12월 25일 영국, 프랑스, 독일이 노맨스랜드에서 축구 경기를 했다라는 게 각국 이 수뇌부에 알려진 거예요. 이것들이 전쟁하러 보냈는데 축구 경기를 해? 그때부터 전면전이 시작돼요. 아 끔찍해. 그때 등장한 게 독가스예요. 독가스요. 하여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피파가 이 뭐라고 할까 유럽과 분열됐던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를 만들자. 이미 1차 세계대전 때도 올림픽은 개최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 축구 경기, 단일 경기, 이른바 월드컵을 만들자라는 거를 이제 프랑스 피파가 추진을 하는데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이제 갈등을 펼치는 거예요. 쿠베르탕 남작이랑. 쿠베르탕이랑. 이때 쿠베르탕이 그냥 있구나. 살아있었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쿠베르탕. 우리 사무시간에 때 배웠잖아. 그렇죠. 너무 웃기다 이거 진짜. 쿠베르탕과 예. 그다음에
줄 리메라고 어. 그 지금의 그 피파의 아버지 월드컵의 아버지인데 예. 둘 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 둘이 굉장히 싫어했어. 그래서 그 쿠베르탕은 줄 리메 보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피파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올림픽으로 통해 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자. 그렇지. 왜 축구만 따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줄 리메가 하는 말이 명언을 남겨. 어? 우리 축구라는 경기가 올림픽의 종목의 하나로 들어가기엔 너무 컸다. 특히 이제 그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만 참가를 하잖아요. 아마추어만 참가해서는 진정한 승자, 챔피언을 가릴 수가 없다. 우리 피파는 올림픽과 상관이 없이 축구만의 단독 세계 대회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월드컵을 만들겠다. 그 줄림의 그 양반이. 예. 근데 당시 이제 1차 세대전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난장판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도 개최를 한다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리메가 돌아가면서 제발 월드컵 1회 대회를 개최해달라. 개최해달라. 노노노 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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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아야 이런 식으로. 그때 바다 건너 대서양에서 한 나라가 그럼 저희가 1회 개최 대회를 열겠습니다. 우루과이에서 1회 대회를 열겠다. 줄리메가 봤을 때도 그쪽은 전쟁의 피해도 없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루과이가 왜 1회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냐면은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굉장히 불쌍한 나라예요. 아시다시피 강대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낑겨 있다는 참 경상도 사투리고 끼어 있는 예. 조그만 코딱지 같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다가 한 번은 또 포르투갈 식민지가 됐다가 나중에는 독립한 브라질의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남미 국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페인 식민지였든지 아니면 포르투갈 식민지였든지 하다가 독립을 했는데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식민지 경험을 하다가 또 다른 남미 국가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또 식민지가 된 그렇게 거야. 된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죠. 굴욕적이죠. 예. 근데 마침 지금 1회 대회가 개최가 추진되던 1930년이 우루과이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우루과이가 당시만 하더라도 올림픽은 미국과 유럽 대륙 바깥에서는 개최된 적이 없거든요. 월드컵 이름이 월드잖아요. 이걸 우루과이가 1회 대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 우루과이의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자라는 정치적 의도와 줄리메의 그런 이 월드컵 정신이 맞아 떨어졌는데 예. 이 유럽 국가들이 참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루과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경비 우리 우루과이가 다 되겠다. 와 오기만 해라.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가는데 20일이 넘는 거야 이게요. 근데 잠깐 그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아닌가요? 월드컵. 지금 계속 올림픽이라고 하고 있었어. 지금 지난 한 10분 동안 계속 올림픽이라고 그랬어. 둘 다 이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저희 우루과이에서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이 양반. 그래서 1회 월드컵을 우루과이에서 개최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예. 유럽 국가들은 지금 우리가 전후 복구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월드컵 참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1회 월드컵은 일단 우루과이에서 개최가 되는데 굉장히 초라하게 13개 국가만 참가를 해요. 나중에 진짜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컵은 월드컵. 뭐예요 그거? 아이스크림 전쟁이 지금? 1950년 브라질 대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현대의 월드컵 대회였어요. 우리 전쟁 났을 때네. 그래요. 전쟁 났을 때요. 영국도 참가를 하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가슴 아픈 대회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었는데 전쟁 직후잖아요. 뭐 참여 할 재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당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출전권이 3장이 나와요. 예. 일본, 한국,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기권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2개 남아 있잖아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월드컵 참가 안 한다고 포기하라고. 그랬더니 장택상 이분의 인물 평가는 나중에 장택상 씨가 가가지고 각하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본과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월드컵을 참가해야 되겠다고 대한축구협회장이었거든요. 장택상이.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돈이 어딨냐. 만약에 일본한테 지면 그건 또 무슨 망신이냐. 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일본 선수들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더 떨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반대를 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장택상이 설득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 원래 홈앤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경기하고 한 번은 일본에서 경기해야 되잖아요. 예.
두 경기 다 일본 도쿄에서 하기로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뭐 할 수 있는 데도 없었을 거야. 없었을 54년도에. 거예요. 예. 그래서 54년도 출발을 하는데 예. 장택상 씨가 예. 국가대표 선수들 다 각 부대에서 차출된 군인들이어서 현직 군인들 다 군인들이었구나. 공좀 찬다는 군인들 아. 각서를 쓰게 해요. 각서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 가서 지면은 다 현해탄에서 빠져 죽자. 이거 약간 북한 스타일인데. 그 각서가 남아 있어 지금요. 저 북한인가요? 지금 이게 약간 우리 월드컵을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돈이 없어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비행기 싸기 없어. 이승만 대통령도 돈이 없어. 다카시오라 하시겠습니다. 시원해. 아니 그래서 돈을 누가 말을 하냐면 제일교포들이 제일교포들이. 우리 선수도 오게 하자. 어. 그래서 제일교포들이 십시일반 비행기 표를 사줘가지고 부산 수영 비행장에서 프로펠러기를 타고 일본 도쿄에 도착을 하는데 그 출발하는 날짜가 1954년 3월 1일이었어요. 아, 3월 1일. 3월 1일. 또 일본과 경기를 펼친 경기장이 메이지 왕립 스타디움이었어요. 메이지 스타디움. 메이지 스타디움. 첫 경기. 음.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나오려고 해.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일본에 개항된 게 그때예요. 아, 그래. 메이지 왕립 스타디움에서 태극기가 먼저 개항이 되고 그다음 일장기가 개항이 됐어. 아. 스타트! 경기가 시작됐어. 우리는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대 1로 승리를 해요. 5대 1로 이겼어. 이겼어. 두 번째 경기. 2대2 무승부야. 일본을 꺾고 우리가 드디어 대한민국 대표단이 스위스를 가게 됐는데 스위스 가는 거는 예정에도 없었어요. 일본만 꺾자였어. 그러니까 일본 꺾는 게 사실 그냥 이 경기의 유일무이한 목적이었는데. 근데 스위스를 가게 된 거예요. 이게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난 말을 했잖아. 그때 지금 어느 정도 열악한 상황이었냐면 그 공식 사진 찍을 때 그 양복 있잖아요. 그 양복이 없어가지고 다 지인들한테 빌려 입었고 아이고. 축구화도 만들었는데 목재 축구화예요. 목재 축구화에 스파이크도 목재였어요. 네. 결론만 빨리 얘기하겠다. 결론. 예. 60시간 거쳐가지고 이미 개막식은 시작됐어. 예. 도착했어요. 스위스에요. 벌써 경기 시작됐어요. 지쳤잖아요. 첫 상대는 당시 우승 영순위 헝가리였거든요. 헝가리와 대한민국 20대 0으로 진다고 외신들은 얘기했는데 필사적으로 싸워가지고 9대 0으로 우리가 졌긴 졌어요. 하지만 9대 0으로 졌다. 9대 0으로 졌어. 20대 0이 아니라. 근데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이 그때 감독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헝가리를. 근데 단 한 골이라도 넣자. 시리아 빠진 우리 조국 동포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냐. 다음 얘기는 투비 컨티뉴. 투비건이 아니야. 여기서 끝. 대한민국 짝짝. 여기서 끝이야. 그래? 여기서 끝이야. 아까 성대모사 2번만 안 했어도 더 얘기 끝낼 수 있었어.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아이고 이승만 성대모사는 썬팅이에요. 근데 성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그 일본에 가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이겼을 때 태극기 막 개항했을 때 이때 막 목도에 떨리는 거. 그렇죠. 그건 진짜였어요. 연기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식을 좋아하시고 일본 여행을 좋아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난다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인사해야겠다. 광고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치킨 160마리를 드리는 허지웅쇼 초특급 이벤트 34마리 남았습니다. 웅디가 쏜다. 자, 이벤트도 이제 슬슬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네요. 좀 많은 분들이 좀 골고루 받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사연 오신 분들 7512 쓰시는 분 우리 집 새 아들보다 잘생기고 멋진 허지웅님. 아이고야. 저는 중랑구에서 25년 동안 횟집 운영을 하고 있는 60대 노부부입니다. 악필이지만 큰 글귀로 홍보 중이에요. 청취율 인증해 오시는 분에게는 소고기 뚝불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지웅님의 소탈하고 솔직한 모습 너무 멋있네요. 최고예요 하셨어요. 야, 아이고 우리 사진을 3장 보내주셨는데 이 자체적인 이벤트를 하고 진행 중이시네요.
그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고 응답하시고 이 가게에 방문하시는 분께는 소고기 백반을 무료로 드리는 이 자체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 두 부부 선생님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인상이 푸근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 야, 이 당에 드려야지. 7512 쓰시는 분 제가 치킨 2마리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윤정님, 저는 저녁에 팟캐스트로 그날 방송 청취하고 있어요. 아들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치킨 이벤트 한다는 말에 엄마도 도전 한번 해보라고 등을 떠미네요. 언감생신이란 마음이 먼저 들지만 아들들이 엄마 이름 나오면 엄청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감히 도전해봐요. 허지웅 씨와 평생 함께 해주세요 하셨어요. 이렇게 팟캐스트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도 많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어떤 계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벤트도 하고 그런 겁니다만은 청취율과는 또 관계없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 다들 똑같이 저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김현정님 치킨 보내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몇 마리 따로 언급 안 하면 무조건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씩 다 뿌려버려야지. 4911 쓰시는 분, 예전에 허지웅 씨 투병 소식 들었었어요. 어느 순간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들려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 친구가 한동안 암투병으로 엄청 비관적인 삶을 살았어요. 제가 병문안 가서 허지웅 씨를 추천해줬습니다. 요즘은 허지웅 씨 듣는 낙이 생겨서 하루하루 즐겁고 허지웅 씨 목소리에서 희망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허지웅 씨에서 희망을 봅니다. 치킨은 안 주셔도 돼요 하셨어요. 싫어요. 치킨 드릴게요. 변지우님이 신청하신 제시카 H.O.의 인생은 즐거워 일단 듣고 올게요.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아직 다 못 골랐는데. 일단 8601 쓰시는 분,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51병동 간호사입니다. 20년 3월 첫 방송부터 애청하고 있어요. 그때 간호사들 힘내라고 문자 읽어주셔서 다들 감동했습니다. 어제 우리 병동이 최우수 병동으로 선정돼서 병원 블로그에 사진 올라갔는데 허지웅 씨 홍보도 꼭 같이 해달라고 원무팀에 부탁했어요. 늘 든든하게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을 보고 너무 감사한데 여러 마리 드리고 싶은데 지금 좀 여러분께 나눠드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서 좀 빨리 보내주시지. 안타까운데. 그래도 한 마리는 좀 아쉬우니까 2마리 보내드릴게요. 8601 쓰시는 분. 간호사분들 늘 경무에 시달리시는데 늘 감사합니다. 저처럼 감사한 거 아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간호사 청취자분들 많으신가요?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지혜님, 저는 국악 선생님이에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늘 웅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셔서 이제 5명만 남았어요. 치킨을 주시면 목에도 배에도 힘이 생겨서 소리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요? 뒤에 건 좀 못하겠다. 전지혜님, 한 마리 보내드릴게요. 배현정님,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과 함께 작가님 더 골라서 올려주세요. 배현정님,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3.5를 고정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디 팬이 됐어요. 특히나 이 시간 참 많이 웃네요. 웅디가 치킨 보내주시면 시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저에게도 행운이 올까요? 하셨어요.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5060 쓰시는 분, 건물 청소하는 아줌마 4명이서 일하면서 듣고 밥 먹으면서 또 듣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4명 중에 막내인 제가 신청합니다. 언니들하고 날씨가 추워져서 점점 일하기 힘든데 언니들이랑 치킨 먹고 힘내고 싶어요 하셨어요. 한 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안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보내주시지. 이현덕님, 웅디 오늘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허지웅 씨 듣고 계신 거예요. 원래 들으시냐고 물으시니까 모르니까 원래 들으시냐고 물으시니? 물으니, 그쵸? 물으니 요즘 제일 재밌게 듣고 있다고 하시네요. 저도 재밌게 듣는 프로그램이라 반가워서 한참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사님 말이 이 시간에 되게 무리하고 지치는데
허지웅님 목소리에서 단단한 신뢰가 느껴진대요. 매일 좋은 방송 감사해요 웅디 하셨어요. 치킨 보내드릴게요. 최은정님 제가 말씀드렸나? 안 했죠? 최은정님 치킨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방송 오랫동안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제가 사부에 문자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들은 지 하루 되시는 분들만 많이 보내세요. 근데 저는 들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당연히 선물 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이 타가셨고요. 오래 들으신 분들 드리고 싶거든요. 왜 평소 많이 남기시다가 갑자기 안 남기시지? 선물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건가? 왠지 그러신 것 같은데 드리고 싶으니까 제 마음 알아주시고 글 좀 남겨주세요. 윤도현의 타잔, 트랜스픽션의 내게 돌아와 듣고 올게요. 허지웅 씨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미숙님, 조현진님, 9239 쓰시는 분 세 분 추가할게요. 치킨 보내드릴게요. 야, 빨리 끝내고 싶다. 맨 이벤트를 해가지고. 내일 난세간으로 함께합니다. 엔딩송 김슬기님이 신청한 육중한 밴드의 바나나 먹고 싶다 들을 거고요. 슬기님께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